포천 잣나무 관솔로 건강을 전합니다. 천년관솔 윤순권 대표의 우부천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래된 침엽수에는 나무 속의 보물, 관솔이 있다. 관솔은 나무가 외부로부터 상처를 입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자연 항균 물질이다. 과거에는 불을 붙여 등불 대용으로도 사용했으나 지금은 피톤치드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포천시 예비사회적 기업 천년관솔 윤순권 대표는 우리나라 고유 수종 잣나무의 관솔을 연구하며 활용 방안과 효능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포천 잣나무 관솔에 대해 알아보시죠. 포천 잣나무 관솔의 피톤치드. 피톤치드는 식물이 박테리아, 해충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다. 윤순권 대표는 지난 2018년 잣나무 관솔의 피톤치드 함유 정도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 시험 분석을 의뢰했다. 피톤치드의 대명사로 알려진 해외 수종을 대조군으로 두었다. 분석 결과 잣나무 관솔 62투지에 약 13만 5,264의 피톤치드 물질이 함유되어 있었다. 대조군의 3만 1,799보다 약 4배 높은 수치다. 심지어 피톤치드 물질 중 항암, 항균 효과가 탁월하다는 알파핀에는 대조군보다 약 7.5배 높고 항우울,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핀에는 약 5.7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관솔 피톤치드의 오늘과 내일. 피톤치드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해외 수종을 들여와 키우거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솔에 대한 연구도 가치 평가도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어요. 도미디어와 마케팅의 영향으로 피톤치드 이꼬르 해외 수종이라는 인식이 생겨 아쉬워요.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잣나무, 특히 포천 잣나무 관솔은 질이 좋고 피톤치드도 풍부하며 포천 잣나무 관솔을 제대로 알리는 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포천 잣나무 관솔을 세상에 알리다. 윤순권 대표는 관솔 전문가로서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정보화 교육 강좌, 산림청 그루경영체 등에서 강의하며 포천 잣나무 관솔의 우수함을 알리는 한편 천년관솔이라는 상호를 내고 관솔의 제품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다. 우수성을 아무리 설파해도 낯선 관솔은 외면받기 일쑤였다. 그러나 포천 잣나무 관솔 제품을 경험한 사람이 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제품 구성도 늘어나 현재는 수공예 제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아이디어스에서 천년관솔의 볼펜, 키링 등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산림청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목재 박람회, 산림청 메가쇼 등의 제품을 출품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강연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잣나무 관솔은 땅속의 다이아몬드다. 향후 관솔박물관과 관솔관광마을 등 관솔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단지를 구성할 꿈을 가지고 있다. 아직 과제가 많지만 우부천리의 마음으로 연구해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사하겠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포천에는 잣나무가 많이 있죠. 따라서 풍부한 자원이 있으니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많은 연구개발 부탁드립니다. 윤순관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포천시 고품질 고추 안정 생산을 위한 육묘를 중정관리 지도를 통해 품질 좋은 고추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포천시는 고품질 고추 안정 생산을 위한 육묘 중정 관리 지도에 나섰습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2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각 읍면동 상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추는 보통 70에서 90일의 육묘 기간을 걸치는데요. 이 기간은 온도, 수분,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가 모종의 소질을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품종 선택도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 탄저병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복합내병계의 신품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검증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육묘시에는 육묘 전 하우스 내 잡초 제거와 전면 멀칭으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총체벌레나 진딧물의 밀도를 낮추고 전열온상을 설치해 적정 온도 20에서 섭씨 30도, 최저 섭씨 15도, 최고 섭씨 35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육묘상은 하우스 가운데 설치하여 찬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육묘 포트 아래 모판을 뒤집어 올리는 방식으로 바닥에서 피와 통기성을 좋게 하고 물은 저녁에 상토 표면이 말랐을 때 다음날 오전 10시 12시 섭씨 20도의 미지근한 물을 공급하여 과습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요. 특히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총체벌레와 진딧물은
어린 유충 시기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끈끈이 트랩을 육묘상 활대에 매달아 수시로 확인하고 발생 시 즉시 적용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추는 노지작물 중 소득액이 높은 작물 중 하나이나 최근 북부 권역을 중심으로 바이러스 피해가 심각하다며 현장 중심의 지도를 통해 좋은 모종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선아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소식입니다. 대박 노블랜드 2차 아파트 경로당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는데요. 보도에 김정임 자문입니다. 소호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대박 노블랜드 2차 아파트 경로당 노인회장 배군자에서 소호읍 저소득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이웃돕기 성금은 지난 1월 8일, 10일, 3일간 떡국떡 판매로 모아진 수익금으로 기부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히 지원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배군자 노인회장은 수년째 경로당에서 떡국떡 판매 수익금을 기부해 왔는데 올해 수익금이 가장 많았다며 노인회에 회원분들과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할 생각이라고 이날 말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잘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기진 소호읍장은 매년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시는 대박 노블랜드 2차 아파트 노인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포천시민방송 김정임 자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포천시 학교박센터로 가보겠습니다. 포천시 학교박 청소년 지원센터는 2021년 비대면 자립준비교실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지 김태식 기자입니다. 포천시 학교박 청소년 지원센터 센터장 최연암는 16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라이브 강의 형식의 자립준비교실을 진행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자립지원 사업은 자립을 원하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그중 자립준비교실은 자립지원 프로그램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는 생활관리, 경제관리, 법소양관리, 취업준비 4가지 영역이 있으며 각 영역별로 1시간 이상 진행되며 자립준비교실을 수료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립기술훈련, 직장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립기술훈련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쿠킹아트, ITQ 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훈련 과정을 이수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직장체험 활동을 지원하여 예비 사회인으로서 근무 태도와 업무적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자기개발 프로그램, 멘토링, 급식 및 교통비 지원 사업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031에서 538 3398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태식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포천시민방송 17일 수요일 포천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에